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8도, 안동은 영하 1도, 포항은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당분간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예외 예상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1도 안팎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어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5에서 10mm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8도, 김천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9도, 김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청송은 오늘 영하 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9도, 청송도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1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토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제 경주 간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 사고의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한국인 선원들의 장례도 유족과 이웃 주민들의 애도 속에 치러지고 있는데요. 해경은 어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모래 운반선의 항해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바닷속에 잠긴 배에 굵은 밧줄이 어지럽게 감겨 있고 수색대원이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제 경주 간포 앞바다에서 모래 운반선과 충돌한 뒤 뒤집힌 어선 금광호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펼쳐진 겁니다. 간포항에는 예인되는 배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숨진 80대 선장 우모 씨와 30년 넘게 알고 지내온 동료 어부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선장하신 분이 없어요. 그 연세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어민들을 봐서는. 60년 동안 어부의 길을 걸어온 기관장 78살 황모 씨의 유족은 자부심을 가지고 뱃일에 임했던 황 씨를 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컸던 것 같아요. 뭐 이제 편안하게 가서 엄마 아버지도 보고 형님도 보고. 은퇴를 한 달 앞두고 일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배를 그만 타고 싶다.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상태에서 지금 사고가 난 거죠. 너무 안타깝죠. 해경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혐의로 모래 운반선의 60대 항해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충돌 직전까지 이 선박의 속도나 각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요거로 봤을 때 충돌 직전까지 상대 어선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만 이틀도 안 돼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는 탄핵 표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정덕 의원님! 영주 영양 봉화 지역의 임종득 국회의원 영주 사무실 앞.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미연 사무실을 찾은 시민들은 탄핵 촉구 서한문을 문틈 사이로 넣고 사무실 옆 보드판에 항의글을 남깁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재표결에 참여하란 겁니다.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로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북 북부 11개 시군이 지역구인 이미자, 김영동, 박형수, 임종득 등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4명 모두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 표결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고 끝내 불응한다면 임종덕 의원은 윤석열과 함께 민의의 바다, 역사의 바다에 침몰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5일장을 맞은 영주시 장터에서 탄핵 촉구 집회가 새롭게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탄핵 반대에도 다 찍어주더라 발언과 김영동 의원 비서관의 탄핵 현수막 업체 협박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대통령 탄핵 여론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영주시민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렇게 윤석이 탄핵하는데 탄핵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이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투표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 탄핵 표결일인 14일 토요일 전까지 영주 봉합 비상시국회의는 영주역 광장 앞에서 천막 철야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고 안동 비상시국 행동은 표결일인 14일 오후 5시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촛불 집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고 지역 당사에는 근조 화환이 잇따라 배달됐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군위군을 지역구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사무실 앞입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다가 국회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놓은 건데 그 직무를 유기한 거죠. 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대구 지역 12명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은 반대표를 던질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표결에 불참한 같은 당 조지현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경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탄핵을 부결시킨 건 내란에 동조한 공범이라며 의원직 사퇴와 당 해산을 촉구하면서 의원 사무실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도 쿠데타와 내란 배출 1위 축하 문구를 담은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배달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화환 2개는 누군가가 건물 옆 주차장으로 치워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탄핵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와 연구자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북대에선 오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학생총회가 소집됐습니다. 경북대에서 학생총회가 열리는 건 2016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영덕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영덕 참여시민연대와 윤석열 퇴진 영덕운동본부는 어제 영덕시가지에서 영덕군민 9국의 촛불 시위를 열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또 반민주, 반헌법적인 내란 현행범인 윤석열과 공범들을 즉시 체포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지역 시민단체는 윤석열 탄핵이 이뤄질 때까지 매일 촛불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 교수 4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동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은 진보와 보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면서 국민의힘에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회주의적 망동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스텍 교수들도 그제 32명이 1차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2차 성명을 받고 있는데 하루 만에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 5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소속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에게 탄핵 정국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당 및 당협에 보냈습니다. 행동 수칙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행과 과도한 음주, 불필요한 공개 활동 및 SNS 글 게시 등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안동에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지역 사무실 비서관이 탄핵 촉구 현수막 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어 칼을 들고 가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국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가족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기존 유물 중심에서 벗어나 큐레이터의 시각에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궁과 월지 출토품에서 조선 전기까지 용왕과 관련된 재래를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백자의 묵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12큐레이터의 전시 프로젝트인 소소하고 소중한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특별전에는 사자상과 토우장식 항아리, 향로석까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유물 144점이 선보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큐레이터 12명이 직접 수장고에서 찾은 문화유산들입니다. 청동시대 석기라든가 또 한 손만 남은 불상들, 이런 관람객들이 쉽게 지나쳤던 유물들에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해서 그런 것들에서도 충분히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특별전에는 유물 소개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을 찾아내 가치를 부여하는 큐레이터의 시각을 담았습니다. 이 유물을 어떻게 찾았고 이 유물의 가치가 어떻고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다. 그런 내용들을 다 글로서 다 표현을 했고요. 또 영상으로도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신라 왕궁의 별궁인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이 출토품을 종합 연구하는 월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통일신라 문자 자료와 조선 백자의 묵서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용왕이라는 글씨가 적힌 16세기 조선 백자가 나와 월지가 제사와 의례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 시대 때 용왕 제사가 고려 시대 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조선 전기까지는 꾸준히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졌던 상황들을 백자 명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동궁과 월지 출토품에 대한 조사 연구 성과를 모아 내년 하반기에 다시 문을 여는 월지관에서 상설 전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13일까지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4,420명을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과 역량활용사업, 공동체 사업단 등 3개 분야로 나눠 접수합니다. 경주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화를 위해 5개 수행기관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경주 소방서 119 구급대는 지난 3일 경북소방본부가 개최한 2024년 구급 역량 강화 경연대회에서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어제 경주 지역 위기 임산부 지원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구급대원 6명은 시상금 기부처를 고민하던 중 과거 임산부 이송을 위해 출동했던 기억을 떠올려 위기 임산부 지원 시설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 만평산업 1,000만 원, 농협은행 경주시 지부 500만 원, 경주시 율동 김영숙 100만 원, 울릉군 울릉고등학교 학생회 81만 원, 영덕군 강구면 강구 산속화전꿀 최동조 40만 원, 영덕군 강구부인회 경로당 20만 원, 영덕군 tuk산면 칠성 1, 2 마을회 20만 원, 남정면 홍덕수 20만 원, 울릉군 카멜리아 호텔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칠성 1, 2 이장 남철진 10만 원, 영해면 가가호호제가 복지센터장 권미애 10만 원, 박대산 한우 박만택 10만 원, 남정면 봉전 1, 2 강영일 10만 원, 영덕 강구면 원직 1위 마을회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9회 3일 문화대상 시상식이 어제 저녁 포항 효자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본상은 사회봉사부문 포항의료돌봄지원단, 과학기술부문 박찬홍 한국해학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장, 환경보호부문 황호준 경주국립공원 설화벌 자원봉사단장, 참교육부문은 정지열 울릉저동초 교장이 수상했고 포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포스텍 사회문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포항 MBC 채널을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경상북도는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허용으로 불법으로 잡은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산 암컷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수산과학원에 의뢰해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체장 미달 기준을 일본산에도 적용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고 수입 암컷 대게도 유통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늘도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8도, 안동은 영하 1도, 포항은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당분간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예외 예상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1도 안팎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어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5에서 10mm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8도, 김천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9도, 김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청송은 오늘 영하 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9도, 청송도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1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토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